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9월 말에 출시된 이후 벌써부터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출시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스테이블 코인 업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테더, 그리고 서클과 비교가 되고 있네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코인은 테더와 서클입니다. 더욱이 스테이블 코인 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죠. 앞으로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의 경쟁에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가장 선두에 서게 될 것이며 스테이블 코인 산업의 파이 역시 리플이 더 크게 만들 겁니다. 코인의 경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하죠. 그래서 리플의 주목적인 국가 간의 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 변동성은 큰 걸림돌이 됩니다. 예를 들면 2018년 베네수엘라에 초인플레이션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는 극심한 경제 위기 속에서 자국의 화폐 볼리바르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100만%가 넘어섰고 물건의 가격이 시간 단위로 바뀌는 일이 발생했었죠. 이로 인해 국민들은 자국 화폐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일반적인 거래도 불가능해지면서 경제가 마비되는 상황까지 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은 자국의 화폐를 버리고 미국의 달러나 비트코인 등 다른 화폐로 대체 거래를 하는 현상이 발생했죠. 이처럼 코인의 변동성이 심하면 사용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되며 결과적으로 버림받게 됩니다. 구독자분들의 요청에 힘입어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놨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시 리플의 얘기로 넘어와서 리플 코인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달러와 1대1로 연동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죠. 이런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국가 간의 송금 산업을 위해서 사용될 겁니다.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의 강자였던 테더와 서클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거래를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긴 하지만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경쟁 상대가 아닌 거죠. 하지만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산업의 크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가상자산의 규모를 측정해보면 약 7천조 정도입니다. 그에 반해 국가 간의 송금 산업의 규모는 2024년 현재 약 30경에 육박하는 엄청나게 거대한 산업이죠. 그리고 이러한 국가 간의 송금 산업은 현재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송금은 본래 전통적인 은행들이 지배해왔었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같은 은행들이죠. 하지만 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가 높고 송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서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여러모로 불편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출발한 무역 선박이 2일에서 3일이면 한국에 도착하게 되는데 송금이 4, 5일 걸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나타난 것이 페이팔과 같은 핀테크 기업, 그리고 리플과 같은 블록체인 업체들입니다.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송금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에서 5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계좌 이체를 하는 것처럼 편하게 사용 가능한 것이죠. 더욱이 전체적인 트렌드를 살펴보게 되면 중앙 집권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 쪽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중앙 집권적인 금융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미국은 현재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으며 미국만을 위한 금리 조절, 양적 완화 등을 펼치면서 수많은 국가들의 원성을 사고 있죠. 이런 원성에 부응하고 있는 게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속한 산업은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산업에서 기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쏠리는 상황입니다. 블록체인 중에서는 리플과 스텔라 루멘 정도만 국가 간의 송금을 위해서 사용되는데 기술력으로나 이미 금융기관들과 맺어놓은 파트너십 수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인 거죠. 리플은 세계적인 금융 변혁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본인들의 가치를 증명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송금 산업의 중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게 되겠죠. 이런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리플의 가격 역시 자연스럽게 상승세를 타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리플의 차트 분석입니다. 리플은 2018년부터 고점은 낮춰가고 저점은 점차 높여가는 삼각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서 나타나는 패턴 중 하나죠. 이렇게 수렴과 매집이 다 끝나니까 약 5년 동안 리플을 괴롭혀온 SEC 소송이란 악재해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악재해소 뉴스에 발맞춰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차트가 나왔네요. 차트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 충격 파동입니다. 이 패턴이 나오면 저점을 깨지 않고 고점을 추가적으로 갱신하죠. 충격 파동 이후에 이론대로 조정 파동을 그렸지만 저점을 깨지 않고 채널링과 786젤에서 강한 상승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천천히 가격을 내리더니 어느새
다시란 상승분의 786이자 채널의 하단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했지만 10월에도 마찬가지로 채널을 4번 터치한 위치에서 전쟁과 항소 이슈가 터지면서 추세가 역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3개의 채널 끝에서 문자를 드렸었습니다. 그중 블랙먼데이 때는 가격을 빠르게 내렸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몇백 통을 보냈었죠.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취자점에서 방송 키고 진정시켜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어서 차트를 살펴보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플랫 파동이 약세장 형태로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플 역시 임펄스 파동 이후에 되돌림 파동이 강세장의 형태로 플랫으로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비트코인과 리플 모두 상방 위주로 매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리플 모두 높은 확률로 보여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상승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7일 문자로 보내드린 786짜리에서도 매수에 들어갔으며 앞으로도 리플은 떨어질 때마다 계속 모으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몇몇 분들이 리플을 계속 모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시죠. 그래서 제가 빠르게 돈을 벌어다줄 코인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돈을 벌어다줄 코인의 차트입니다. 코인 차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대상승을 했던 코인들이 폭발 직전에 보여줬던 차트 패턴이죠. 이런 코인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 세력이 장기간에 걸쳐서 매집하는 적, 흔히 말하는 박스권이 형성되고 기간은 적어도 1년 이상이고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세력이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고점을 만들었는데 고점에서 차익 실현할 물량이 없다면 바보겠죠. 하지만 세력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매집을 위해서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패턴으로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개미들을 지치게 하는 시간 조정과 가격을 갑자기 빠르게 움직여 개미들에게 공포를 주면서 물량을 뺏는 가격 조정이 있죠. 마지막으로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과정이 어느 정도 나왔다 싶으면 상승의 신호탄을 추적해야 합니다. 보통 상승의 신호탄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죠.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세타표의 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정을 한 번씩 주죠. 물량이 다 보였다 싶으니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가격을 떨으면서 개미들을 털죠. 그래도 이전 거래량을 죽이지 않고 이전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지지합니다. 네, 세타퓨엘은 12,000% 상승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도지코인 역시 2년 동안 횡보를 하고 가격 조정을 주고 거래량 터뜨린 다음에 상승, 개미 털기, 이전 박스권에서 지지. 도지코인은 54,000%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칠리지 역시 2년 동안 횡보를 하고 가격 조정을 주고 거래량 터뜨린 다음에 상승, 개미 털기, 이전 박스권에서 지지. 칠리지는 57,000% 상승했습니다. 방금 예시 나온 코인들은 21년도 2월 달에 신호탄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지금보다도 시장 분위기가 훨씬 안 좋았습니다. 코인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허구한 날 비트코인을 깎아내렸고 알트코인들은 녹아내렸었죠. 하지만 결국엔 차트 패턴이 승리했습니다. 그럼 제가 발굴한 좋은 코인을 함께 살펴보시죠. 3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정을 한 번씩 주죠. 물량이 다 보였다 싶으니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가격을 떨구면서 개미들을 털죠. 그래도 이전 거래량을 죽이지 않고 이전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지지합니다. 네, 이전에 다른 코인들이 그렸던 것처럼 이 코인은 높게 상승할 겁니다. 1년 6개월을 매집한 세타퓨엘이 12,000% 상승했고 2년간 매집한 도지코인과 칠리지는 50,0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니 3년간 매집한 이 코인은 적어도 50,000%, 많이 가면 100,000%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00%면 100만 원이 5억이 되고 100,000%면 10억이 되는 금액입니다. 차트가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올인하세요 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100만원이나 200만원만 넣어서 인생 역전의 기반을 만들어 볼 수 있다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고 21년 옐런 재무부 장관 때처럼 분위기에 휩쓸린다면 또 기회를 놓치겠죠. 저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 기회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이 기회를 잡아보실 분은 화면에 나오는 010-6448-4578번으로 45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구독자인 것을 알아보고 바로 코인 이름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코인이 무엇인지 영상에서 말하면 되는데 왜 방송에서 말 안 하고 문자를 보내라고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이건 세력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기능이 너무나 발달해서 이렇게 스크립트 표시를 클릭하면 제가 영상에서 말한 내용이 그대로 글로 작성됩니다.
즉 외부에서 검색을 하면 이 동영상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은 본인들이 매집한 코인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플 코인은 왜 말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리플이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코인은 저 말고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분석 영상을 찍어서 올리죠. 물리적으로 그걸 다 하나씩 관찰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코인은 검색해보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지켜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10만 불을 노리고 들어갔는데 굳이 세력들에게 저희들의 전략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코인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은 화면에 나오는 010-6448-4578번으로 45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